예, 84페이지 보시면, 스프링클러 종류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추가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해가지고, 한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반응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헤드 자체가 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개방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요 6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요 5가지였죠. 요까지였죠. 근데 지금 이제 요 6번 문구가 추가가 됐거든요. 요게 추가가 됐는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전부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의원의 입원실, 여기 보시면 다 사람이 뭡니까? 취침,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인지 능력, 인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헤드를 개방시켜라.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머리 따가지고 우리가 공, 노, 오, 숙병 요까지 예전에 했었거든요. 지금 의원의 입원실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공노, 숙병의가 됩니다. 이제는 요 6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5점짜리로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앞으로는 이제 6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거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노유자 시설의 거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피스텔의 침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침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그리고 의원의 입원실,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에는 어,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우리가 스프링클러 종류는 다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이 있고 이때 우리가 폐쇄형과 개방형을 구분할 때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은 다 가압수로 되어 있고 2차 측이 습식은 가압수죠. 그리고 건식은 압축공기.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압축 질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대기압, 일제살수식도 대기압이고, 그리고 부압식은 제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1차 측은 가압수고 2차 측은 소화수 부압으로 되어 있다. 진공 상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는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고 나머지는 다 폐쇄형이고, 그리고 밸브 이름 명칭 쓰는 것도 예전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습식 유수금지 장치. 그죠? 다 유수금지 장치란 말을 쓰는데 일제 살수식만 일제 개방 밸브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그 밸브 이름 명칭 자체가 알람 밸브, 알람 체크 밸브, 그리고 드라이 밸브, 그리고 프렉션 밸브, 그리고 경보 델류지 밸브입니다. 우리가 개통도에는 델류지 밸브라고 되어 있지만 줄여서 그렇게 쓰는데 정확한 우리 도시기호 명칭은 경보 델류지 밸브다. 그죠? 그리고 부합식은 준비작동식의 프렉션 밸브를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기호도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프렉션 밸브, 델류지 밸브, 이런 거는 관리사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델류지 밸브. 그리고 부합식, 프렉션 밸브. 그리고 감지기는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시험 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이제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부합식은 뭡니까? 교차회로 방식에 대한 법적 언급은 없다. 그죠? 어쨌든 수송 피해가, 오작동으로 인한 수송 피해가 없는 설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 설명을 앞에서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동 순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리타딩 챔버를 봐야 돼요. 이게 87페이지.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리타딩 챔버는. 자, 여기 보시면 리타딩 챔버가 있는데, 자, 리타딩 챔버는 우리가 습식에 씁니다. 그러니까 습식에만 있는 거예요. 이 부속품이.
요 그림에 있는 요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습식 밸브가 나올 때 생산이 될 때 이 리타딩 챔버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리타딩 챔버 타입이 있고 리타딩 챔버가 없는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이제 크래프가 있고 크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 제가 그릴 때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 리타딩 챔버가 없는 타입이죠, 이거는. 그러면 1차 측 이제 크래프가 열리게 되면은 1차 측 가압수가 넘어갈 때 가압수가 이 압력 스위치에 접점을 붙여서 신호를 이제 수신기에 보내줍니다. 예, 이 타입은. 근데 이게 이제 압력 스위치 자체가 바로 뭡니까? 가압수가 치니까 이 압력 스위치가 소선될 수 있는 기라, 이게. 그래서 이제 리타딩 챔버 타입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그래프가 있고 리타딩 챔버 요 챔버가 하나 달려요. 압력 챔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여기 챔버거든요. 우리가 챔버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안전장치죠. 그죠? 공기가 있어 가지고 그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열리게 되면은 가압수가 이 챔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리피스가 있습니다. 오리피스가 있어 가지고 이 습식 밸브의 단점이 뭐냐면은 문제점이 우리 이 크래프 쪽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물이 넘어가는 여기 이제 딱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실제 우리가 소화 설비 배관 안에는 용접 작업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 굉장히 이물질이 많아요. 이물질 자체가. 그래서 이 용접동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여기에 끼이게 되면은 이 1차측 가압수가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라, 2차측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리타딩 챔버가 없는 타입의 경우에는 넘어가면은 조금씩 가압수가 쭉 충만해 가지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헤드가 개방이 안 돼도 이 용접동이라든지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가압수가 조금씩 넘어가서 압력 스위치가 조금씩 밀려서 접점 붙어서 작동을 해 버리는 기라. 그래서 이 리타딩 챔버는 이런 완만한 이런 가압수의 경우에는 이 오리피스로 빼줘. 그러니까 전기로 따지면 리크 구멍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전기 쪽 감지기에 리크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놈이 오작동 방지였잖아.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서 물이 빠져. 근데 밸브가 열리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가압수가 넘어오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붙어서 신호가 수신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타딩 챔버의 역할은 주된 역할이 뭐냐면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 방지입니다. 오작동. 그러니까 오동작, 오작동 같은 말이니까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유수 검지 장치의 종류가 일제 살수식 빼고는 다 유수 검지 장치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습식, 건식, 그죠? 준비작동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습식이란 말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습식. 왜? 이 리타딩 챔버는 준비작동식이나 건식에는 없어. 오로지 습식에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습식이란 문구를 써주셔야 되고요. 습식 뭐 어떤 교재에 보면은 뭐 습식이란 말이 없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습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타딩 챔버는 습식에만 있어. 그래서 리타딩 챔버의 역할을 한 가지 쓰라면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 방지 이거 하나만 딱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기능하고 배가 및 압력 수치의 소손을 방지하는 거. 예? 이거는 뭐예요?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일단은 오리피스로 물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거 써주시고 한 가지 쓰라면 그걸 써주시고요. 세 가지를 쓰라면 이거 세 가지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놈이 실제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리타딩 챔버가 설치된 알람 체크 밸브의 비화재 시 비화재가 뭡니까? 안일비자. 화재가 아닌데 오보가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아닌데 오보가 울린다는 말은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야 수신기에 신호가 가서 수신기에서 뭡니까? 사이렌 경보를 보내주거든. 음향 장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타딩 챔버가 설치된 알람 체크 밸브에 화재가 아닌데 오보가 울릴 경우에 점검사항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는 보통 2-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뭡니까?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여기 압력 스위치. 어쨌든 이놈이 작동하면은 뭡니까? 수신기에 신호가 가서 음향 장치가 나가니까. 그죠?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이게 뭐예요? 쇼트 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물 자체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라든지 녹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답 쓸 때요.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압력 스위치는 리타딩 챔버 타입은 상단에 설치가 돼 있거든. 그래서 압력 스위치 상태 점검. 두 번째, 압력 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를 점검해라. 이거는 여기 안 그래도 두 가닥이 갈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겠죠. 우리 전기하시는 분 다 배웠잖아. 공통 하나에 플러스가 뭐예요? 압력 스위치 P에서 한 가닥 아닙니까? 그죠? 요 선이 붙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감지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신호가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가압수가 넘어가면은 접점이 붙어서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신호가 넘어가니까 화재가 안 났을 때, 저 가압수가 안 넘어와도 우리가 전선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붙이면 동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부식이 되거나, 예? 그죠? 이럴 경우 그 누전 합선이 돼버리면 이제 신호가 넘어가요. 그리고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 상태. 자, 이 실제 오작동은요.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리피스에 막히면 오리피스가 이물질 등으로 여기 막혀버리면 완만한 물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놈처럼 축적이 되는 게요. 가압수가 축적이 돼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90% 이상 이 리타딩 챔버가 있는 타입에서 밸브가 개방이 안 됐는데도 경보 사이렌이 나가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확인해요. 이거. 그럼 이제 오리피스 구멍이 막혀 있어. 그거를 이제 뚫어주면은 뭡니까? 완만한 물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리타딩 챔버에 오리피스 있죠. 오리피스 구멍. 요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예,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패들형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패들형도 좀 자주 좀 있더라고요. 설치된 데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 우리가 알람 밸브 자체가 이제 좀 크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좀 큰 규모의 설비입니다. 이게. 밸브 자체도 크고 무겁고, 시공도 조금 좀 어렵죠, 이게. 예. 일단 무거우니까. 이 패들형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배관 도중에 이놈을 설치해 가지고요. 배관 도중에 2차측 배관 도중에 우리가 밸브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에 패드형 유수금지 장치를 설치해. 이렇게. 그럼 헤드에서 물이 이제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압수가 넘어가면은 요 패드 안에 햇바닥처럼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 이게. 그래서 이놈이 가압수가 넘어가면 이놈이 칠 거 아닙니까? 패드를. 이걸 치면은 뭡니까?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수신기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선이 수신기로 가가지고 신호. 좀 단순하죠, 이게. 자, 요게 이제 패드링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 이거는 한 6, 7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예. 자동 경보 장치의 압력 스위치와 우리가 압력 스위치가 2가지가 있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펌프실에 보면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있고, 그죠? 펌프에 보면은 여기에 2차 측에서 여기에 보면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 요 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밸브에 보면은 밸브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동 경보 장치, 그죠? 유수 금지 장치의 압력 스위치고,
그리고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를 비교해서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 6, 7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은 우리가 자동 경보 장치의 압력 스위치, 이놈 있잖아요, 이놈. 이놈은 뭡니까? 아, 이놈이 작동하면은, 제어반, 수신기라고 써도 돼요. 수신기에,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서 뭡니까? 경보를 보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거다. 그죠? 그리고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는 배관 내에 뭡니까? 압력 변동을 금지해가지고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한 거지. 그죠? 죽펌프는 자동 기동, 충업 펌프는 자동 기동 및 정지, 자동 정지. 이게 있잖아. 죽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작동 방법의 차이점은 리타딩 챔버 요거는 봐보세요. 가압수가 넘어가면은 밀어 올려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압력이 증가하면은 접점이 붙는 거고, 이놈은 반대지. 압력이 떨어지면은, 그죠? 압력 챔버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 뭡니까? 접점이 붙어서 작동하는 반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 경보장치 접점은 가압수가 넘어가면 이놈은 여기로 붙는 거고, 그죠? 이게 붙었단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 챔버는 압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가 이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평상시 이런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압력, 스위치를 사면은,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요겁니다.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입니다. 요걸 이제, 요걸 분리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 요렇게 동관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챔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압력을 금지해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접점 스위치가 있거든요. 접점 스위치가.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 접점 스위치. 요게 지금은 이제 압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게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게 요렇게 설치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설치를 딱 하게 되면은 펌프에서 압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이 탁 올라간다. 위로. 이게 탁 위로 올라가. 위로 딸깍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압이 채워져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그죠? 요렇게 돼 있으면 평상시 사면 압이 없으니까 밑으로 딱 붙어 있다고. 근데 요 챔버에 압력이 가해지면은 압을 우리가 평상시에 압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압을 채워놓으면은 이놈이 압력에 의해서 쭉 올라가서 위에 딱 붙어 본다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 쭉쭉쭉 내려와서 딱 붙어 본다고. 신호가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이렇게 갖고.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윤수금지 장치에, 자동 경보 장치에 달려있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게 압력 스위치,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모양은 다르죠? 그럼 이거는,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이 접점이 있어. 이 접점이 있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뭡니까? 압력이 탁 올라가면은, 가압수가 올라가면은, 요게 이제 밀어 올린다고. 접점을 탁 밀어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지. 이거는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위로, 가압수에 의해서 밀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동 방식이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력 스위치가. 자, 그 다음에 건식 한번 봐볼게요. 자, 건식은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습식 밸브하고 견식 밸브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습식 밸브. 이제 습식 유수금지 장치지. 그다음에 건식 밸브. 이놈 두 개가 역할을 쓰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역할. 이놈의 역할 두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똑같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동 경보 기능. 자동 경보 기능이 있어요. 뭐냐? 이놈 작동하면은 뭡니까? 자동으로 경보가 되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이거 두 개는요. 똑같다. 작동이. 대신에 2차 측에 가압수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든지 이거 차이거든요. 그죠? 자동 경보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역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람 밸브를 뭐라 합니까? 알람 체크 밸브를 합니다. 왜? 여기에 건식도 똑같고 여기에 이 됐으면 이놈이 뭡니까? 역류 방지 기능을 해주잖아. 요 크래프 자체가. 그죠? 이 역류 방지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 엑셀레이터하고 익저스터지. 요거 긴급 개방 장치. 퀵 오프닝 디바이스. QOD 해가지고 퀵 오프닝 디바이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기술사에서도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QOD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 퀵 오프닝 디바이스. 긴급 개방 장치. 저 건식은 뭡니까? 다른 설비에 비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소화 시간이 늦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다 빠지고 나와서 이제 가압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식 드라이 밸브에서 그죠? 압축 공기를 뭡니까? 신속히 배출시켜 그죠?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죠? 두 가지를 쓰라 하면 엑셀레이터하고 익저스터 두 가지 4점짜리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이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매 회차 다른데 이 항목당 한 개가 점수를 맞으면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요 중에 썼는데 이걸 썼는데 틀렸어. 일부분 맞고 일부분이 틀렸어. 그럼 이 점수가 까지는 대부분 까집니다. 부분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이 다 맞으면 요거는 부분 점수를 웬만하면 다 줍니다. 다 주거든요. 그런데 요것처럼 긴급 개방 장치 두 가지를 쓰라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뭐 항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한 개만 만약에 쓰게 되면 점수를 안 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쓰면은 점수를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써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화용수 설비에서 저수량 구하고 흡수관 투입구수, 채수구수, 그 다음에 뭡니까? 양수량, 펌프 양수량까지 네 문제가 6점짜리인데, 그럼 이게 이제 점수로 따지면 3점, 1점, 1점, 1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1번 틀려도, 그죠? 만약에 1번 답이 100인데, 120 써도 2번, 3번, 4번 답은 맞추거든요. 1번 틀려도. 그러면 이거를 1점씩 주느냐? 제가 저번에 시험 이거 나왔을 때 보니까 다 점수를 전부 다 까쁘더라고요. 이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수를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1번 그런 문제는 1번 다 맞춰야지 요걸 다 줍니다. 근데 1번 맞추고 요거 틀리면 요거는 점수를 주더라고. 근데 1번을 틀리고 메인이 요거거든. 이걸 틀리고 요걸 맞추면 점수를 저번에 제가 학원에서 채점을 해 봤는데 이거 다 까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이것도 이제 기술사에서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예. 건식 밸브 크래프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건식 밸브면 요게 1차측이고, 그죠? 요게 2차측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크래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크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죠? 단순하게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요까지 가압수고 물이 채워져 있고 2차측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밸브 일부분 있죠. 요까지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까지. 여기서부터 압축 공기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물을 채워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1차측과 2차측 압력이 평형을 이루거나
2차 측 압력이 조금 높아야지 이 크래프가 안 열리잖아요. 2차 측 압력이 1차 측보다 낮으면 크래프가 탁 열릴 거 아닙니까? 밀려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압력을 요렇게 받습니다. 요렇게. 이 이놈 때문에 클래프 요 대가리 때문에 예? 압력을 일정하게 못 받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균형하는 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밸브가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물을 채워두고 수면을 채워두고 요 수면에 요렇게 압력이 받게끔 요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일정하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클래퍼 2차 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써 클래퍼 쪽으로 작용하는 공기 압력이 클래퍼의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스칼의 원리. 그죠?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2차 측 공기압. 요걸 프라이밍 워터라 하거든요. 물 채워두는 거를 프라이밍 워터랍니다. 여기 이제 자체 중량. 크래퍼의 자체 중량이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착용을 하니까 2차 측 압력이 1차 측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크래퍼 1차 측, 2차 측 면적 비중 이제 파스칼 원리죠. P1, A1은 P2, A2. 요게 이제 파스칼 원리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요게 문제에서 이게 3번 정도 나왔던 건데 2차 측 단면적을 구하라 또는 2차 측 압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파스칼 원리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만약 2차 측 단면적을 구하라면 P2분의 P1, A1 요거는 다 주거든 수치가. 그대로 풀면 되고 2차 측 압력을 구하라면 요 P2 대신에 A2를 적용하면 P2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1차 측의 파스칼 원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은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원리만 좀 아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우리가 건식 설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중압 펌프 역할을 하는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있죠. 그죠? 이놈입니다, 이놈. 그래서 여기 이제 밸브면 이게 건식 밸브입니다. 요렇게 배관이 연결이 돼 있어. 자동식 공기 압축기로. 그럼 이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 그림이 딱 주어집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이 밸브의 평상시 상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평상시 평상시 개방되는 걸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평상시 개방되어 있는 거, 평상시 폐쇄되어 있는 거를 번호로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압축 공기가 어떻게 가느냐? 압축 공기가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압축 공기가. 그러면 요 놈은 잠겨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놈 빼고는 다 열려 있어야 돼. 요게.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요 놈은 이제 뭐다? 폐쇄.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개방.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뭐 별 나올 건 없는데 이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